반 정도 내려가면은 이게 10,000피트가 넘으니까 내려가면 분지 하나를 만나는데 이 분지가 바로 오웬스 밸리예요. 네. 오웬스 밸리 지나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요쯤 가가지고 굉장히 깊숙이 내려가. 네. 네. 그런데 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 그래가 여기는 뭐라 하냐면 메이진, 이건 분지죠 진짜. 메이진 앤드 레인지라고 그럽니다. 분지와 산맥죠. 이건 지질학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해요. 그리고 다 생략하고 게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는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아주 평평해져요. 평평한데 높은 곳을 뭐라 그러죠? 1도씩 올라가요. 100m 내려갈 때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위치를 할지라도 어떨까요? 똑같은 위치라도 이쪽이 어때요? 날씨가 더 더운 겁니다. 그래서 분지가 더운 거거든요. 네. 근데 올라가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서 구름이 맺히게 돼 있어요. 비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넘어갈 땐 온도도 올라가지만 날씨 건조하겠죠. 건조하게 돼 있어요. 또 여기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은 또 여기 구름이 나머지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온도도 올라가겠죠. 건조하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분지와 산맥 지형부터는 뭘까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굉장히 더운 거죠. 그래서 이 사막 이름을 뭐라 그러죠? 베이징의 레인지를 사막으로 뭐라 하냐면 모하비 데저트라고 하는 겁니다. 모하비 사막. 어디까지냐면 여기 고원 콜로라도 고원 갈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층이 아주 평평하게 돼 있고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지르는 협곡이 하나가 있거든요. 1.8km. 그게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는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넘어가면 바로 오웬스 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 여기서 자게 되고, 그 다음에 비샵은 이 오웬스 밸리에 있는 겁니다. 비샵에서 자게 되고 다시 LA 내려오는 거예요. 쭉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지금 갈 때는 시에라네바를 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우회해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못 보게 되지만 내일 저녁 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우리가 이제 가게 된 일정입니다. 되셨죠? 네, 콜로라도 고원인데 콜로라도 고원에 대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단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콜로라도 고원. 네, 그리고 요 끝에가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층인데 사실 아까 그 버스 안에서 계속 얘기할 때 그 지층이 이제 노아홍 때 만들었다고 됐잖아요. 근데 그 얘기 전제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쌓여 있다가 원래 다 이제 일렬로 돼 있다가 요 그랜드 캐니언 여기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쪽을 보게 돼 있어요. 남쪽에서 이쪽이 남쪽이고 이거 북쪽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충 그린 겁니다.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 요 지층이 원래 요 위에까지 이게 다 덮였었어요. 요 지층이요. 그런데 융기하면서 요 위에 부분들은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요 가운데 특별히 요 지층, 요 두 개 지층이 있는데 요 두 개 지층이 요게 두 개 지층, 요게 바로 뭐냐면 자이언 캐년이에요. 자이언 캐년 지층.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분지와 산맥 지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분지와 산맥 지형을 보면 지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층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 와가지고 여기는 어떤 건 이제 위가 막 날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더 보이겠죠. 내려오면서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지층이 바로 뭐냐면 요 메뉴에 있는 요 자이언 캐니언하고 브라이스 캐니언의 지층의 순서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를 계속 뚫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 밑에 지층까지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끌어올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땐 지층이 같이 형성된 얘기죠. 이런 것들을 끌어올렸을 때 북미 전역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지층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였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 노아홍수 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쪽이 낮아지고 어느 한쪽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노아홍수 후기 때. 그래서 물이 낮은 곳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지형에서 어느 것들은 더 올라간 게 있고 어떤 건 덜 올라간 게 있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분지하 산맥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보면은 자이언트 캐년 이 꼭대기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지층들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반대로 다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지층은 이제 평행한데 기본적인 틀하고 맞아서 평행한데 이렇게 이 각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자세한 부분이 이걸 우리가 경사졌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사층리라고 그럽니다. 사자는 경사사자예요. 네, 크로스 베딩 영어로는. 근데 우리가 사층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층리 하나를 가지고 요 높이를 가지고 자 우리 이제 물들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사층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냐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비디오에서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층리가 발견되면 물의 방향이 당시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굉장히 다양하죠? 왜 이렇게 다양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층리 하나의 두께를 가지고 당시 이걸 운반할 만한 물의 깊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층리는 어떤 것들은 높이가 약 16m 정도가 됩니다. 사층리 두께 하나가 되면은 미니멈 물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00m 정도는 돼야 돼요. 미니멈 100m보다는 어떻다? 더 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층리는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는 이 자이언트 캐년, 레드락 캐년의 사층리는 아팔란치안 산맥에도 발견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오늘날 절대 안 돼요. 네. 딱 하나인데 바로 뭘까요? 엄청난 흙과 이걸 운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층리가 발견되는 건 어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지층과 함께 항상 발견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자연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흙과 물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노아홍수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 맨 위에 있는 지층, 이 밑에도 사층리가 있어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이 밑에 사층리는 방향이 다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맨 위에 있는 요 사층리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자, 우리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요 콜로라도 강은 제일 위에 있는 요 지층이 노아홍수 전기의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지층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 점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흙을 막 이동시키면서. 그렇지만 어느 땐가 이게 올라가다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을 때가 반드시 있겠죠. 정점일 때. 이때는 물이 어떻겠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리플렉션 때문에. 근데 마치 하필이면 맨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지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네, 자이언트 캐년의 지층이.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노아홍수 후기 때 물이 물러갔다라고 했는데 영어로 되게 리트리트 됐다.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그 히브리 성경 가운데 인터리니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있죠. 여기 히브리 단어 있고 영어 단어 바로바로 나온 거.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going and retreating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단어가 쫙 빠질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물러갈 때 쓰는 단어거든요. 요게 딱 그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상황을 보고 쓰지 않으면은 사실 쓰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밀물 때도 파도 치면서 물러가잖아요. 물이란 거는 이 반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단어가 써 있는 것도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때 볼 때는 그때 왔다 갔다 했어요. 정점 물이 아직 빠지기 전 이 모양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안에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아직도 있네요. 여기가 예전에는 이 레드락 캐년, 자이언트 캐년의 사층리였던 지역은 어디라고 옛날에 무슨 지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모래거든요. 이게 다 굵은 모래입니다. 모래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상에 모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사막. 예전에는 사층리가 많이 발견되면 자이언트 캐년이고 여기다 사막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다 해석을요. 근데 오늘날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막에서도 바람이 불면 모래들이 이렇게 사층을 만들어요. 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랑 요 각도가 달라요. 요 각도가. 네, 사막은 요 각도가 넓고 물은 낮아요. 근데 언제나 그 계산을 하면은 측정을 하면 이건 물에 의해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이 자이언 캐년 사층리 안에서 화석이 발견됐는데 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막에서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냐면 물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자이언 캐년 사층리 보는데 오늘은 지금 암벽등반을 하는 사람 없는데 거의 매번 제가 올 때마다 저기 있어요. 저 왼쪽. 중간 중간. 정면에. 아, 네, 사람 아니 저 위에. 11시 방향. 11시 방향. 저 조그만 거. 저 다 어른들이에요. 거의 매번 봐요. 올 때 여기가 제일 쉽대요. 양복 경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사층리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요. 약간 미끄러져 온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들은 쭉 걸어가면 콜로라도 공원 전체 지층을 다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제 오늘 저녁 때 맞추고 가서 세미나 하게 될 라스베가스 수목교회 앞에 있는 산입니다. 프렌치맨 마운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 지질학자들한테는 너무 유명한 산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선라이즈 마운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 인공원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저쪽 건강 강의를 더 많이 하셔. 지금 저희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동쪽에서부터 지금 네바다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왔으니까 자 우리 그 이쪽에 있는 요 산맥이 있는데 요 산맥이 바로 아마르고사 레인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산맥 이렇게 쭉 남쪽으로 이제 펼쳐져 있어요. 있는데 앞에 되게 하얀 데 보이죠? 네, 저기가 이제 데스밸리입니다. 네, 데스밸리여가지고 더 내려가면 이제 하얗게 깔려 있어요. 네, 하얗게 깔려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쫙 산맥이 있죠? 그 산맥이 이제 파나민트 마운틴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쫙 또 펼쳐지는데 그게 파나민트 밸리라는 곳을 만나요. 네, 거기 또 넘어가 앞에 또 산맥이 있는데 인요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바로 395번 도로 우리가 이제 비샵을 가게 될 도로를 만나가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우리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저희 여전히 여기가 어디냐면 분지아 산맥 지역에 아마르고사 마운틴 만난 다음에 굉장히 깊숙이 데스밸리 들어갔다가 좀 낮죠. 그다음 더 높아요. 파나민트 레인지 만나고 그다음에 다시 파나민트 밸리를 만나고 여기가 약간 파나민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인요 마운틴은 좀 안 높아요. 네, 만나고 그다음에 이쪽 쭉 올라가는 게 바로 뭐냐면 시에라 네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바로 인요고 그다음에 여기가 파나민트 데스밸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제일 높은 데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쪽으로. 예, 그리고 이 지층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되게.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층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지층이 다 그랜드 캐년하고 다 만나는 겁니다. 분지아 산맥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일 주무시게 될 비샵은 해발 한 4,000피트 정도 돼요. 예, 여기가 지금 해발 700피트 정도 되거든요. 많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빙하시대 얘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저희가 사진들 찍으시고 그 다음에 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빙하 시대는 어제 우리 그린 것 중에 그래프는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게 온도입니다. 온도. 그리고 여기 타임이에요. 이쪽이요. 네, 타임인데 방주에서 나왔을 때 자, 오늘날 해수면의 온도는 몇 도냐면은 4도입니다. 평균이. 4도시죠. 네, 4도씨인데 나왔을 때 저희가 한 200도 정도 아니 40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 40도면은 물고기 안 죽습니다. 네, 안 죽어. 네,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옵니다. 얘기가. 근데 온도가 점점 내려갔겠죠. 네, 내려가는 게 이제 증발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온도가 식는다는 얘기 물의
식는 과정이 증발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30에서부터 한 20도 정도가 돼야지 이게 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30도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눈이 내리기 어려워요. 비가 내리게 돼 있어요. 내리다가 이때부터 빙하시 때가 왔는데 이때를 대개 계산한 맥시멈 200년입니다. 200년보다 짧을 수가 있어요. 온도라는 건 섭씨, 서씨. 섭씨. 섭씨. 그러다가 쭉 내려갔겠죠. 내려갔다가 10도가 됐을 때 거의 절정입니다. 이때는 비었다가 눈으로 점점 바뀌었겠죠. 그것도 바다 쪽보다는 내륙 쪽이 먼저 눈이 내리게 돼 있어요. 바다 쪽은 해수면의 온도 때문에 비가 내리겠죠. 점점 해수면 쪽으로 그다음에 더 내륙 쪽으로 갔을 겁니다. 이제 가다가 이때가 절정이면 절정이 지나면 해빙이에요. 해빙이라는 얘기는 증발은 더디게 일어나고 대기의 온도는 따뜻해진 거죠. 그 해빙인 거죠. 해빙이 일어나면은 온도가 점점 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왜냐하면 뭐야? 눈들이 어떻게 되니까 녹으니까 내려가겠죠. 특별히 해빙 마지막에서는 지금의 온도보다 좀 내려갔다가 지금의 4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얼음들이 어마어마하게 바다서 쓸려야 할 때. 그러므로 눈이나 이런 거에 의해 더욱더 해빙이 빨리 일어납니다. 눈이 녹음으로. 왜냐 증발이 더 빨리 줄어드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해빙으로 돼가지고 지금 4도를 유지한 거로 여기 보입니다. 만약에 이 어느 때인가에 화산 폭발이 터진 거죠. 네, 터져가지고 빙하시 때 왔는데 만약 빙하시 때가 안 왔으면 요쯤 어딘가에 우리는 평형을 유지해가지고 훨씬 따뜻하고 비도 골고루 내리는 상황이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4도씨에서요. 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얘기하면은 그 바벨탑하고 관련된다 그랬는데 지구 전체가 빙하 시대 때는 3분의 1 정도가 빙하였다 그랬잖아요. 네, 빙하였을 때는 어땠냐면 해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제가 육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아파져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 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대륙봉이라고 합니다. 대륙봉은 지질학자들은 육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단지 모루만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물로. 바닷물로만 코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빙하가 있었다는 얘기는 해수면이 낮아졌겠죠. 왜요? 다 눈으로 덤프됐으니까. 그러면 바벨탑 직후에 빙하 시대가 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간 겁니다. 거의 이 정도까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대륙봉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 건널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아시아가 이렇게 있다. 아시아가 있고 호주가 있었다. 근데 다 브릿지가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베링에도 넘었다는 거예요. 다 브릿지로 연결돼 있으니까. 해수면이 내려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다 넘어간 다음에 빙하가 녹은 거죠. 녹아가지고 요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물이 해빙 다 따라가고. 네, 그 다음에 이것까지 커팅되는 거죠. 왜? 해수면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건너지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 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흩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대지에 퍼져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잘 들어가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지질이 말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신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게 된 겁니다. 네. 질문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거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예외 있는 이 뚫린 게 바로 뭐냐면 뭘까요? 화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가장 큰 화산은 이제 제일 높은 아리조나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콜로라도 고원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피크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픽. 이쪽이 데스밸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페나멘트 밸리라 마운틴이었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인뇨 마운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시에라 네바다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요. 네, 이게 바로 뭐냐 오웬스 밸리죠. 네.
여기서 북쪽에서부터 지금 395m 타고 쭉 내려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돌이나 요 앞에 돌이나 다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화강암이 이제 왜 생기냐면 이게 어떻게 만들었다고 보냐면 이 대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대륙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해양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 들으시죠? 네. 이 들어가면 이게 다 그냥 추측입니다. 그러면 많이 맞으니까. 그러면 노아홍 수기 때 이 부분은 녹게 될 거 아니에요. 녹아가지고 녹는데 녹는 성분이 1차적으로 녹는 화강암 성분이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밀고 올라오는 거죠. 또는 이제 막 그 화산 그 활동이 있어요. 화산이 있는데 올라오니까 이 위를 좀 밀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이 안에 퇴적암들이 기존에 있던 건데 밀려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높아지니까 물들이 바닷가 쪽으로 갔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뭘 만든 거예요? 이 산맥을 남겨놓은 게 바로 이 화강암이거로 보여요. 이게 다 화강암이거든요. 예, 근데 화강암은 원래 여기서 굳었다가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게 지하에서 단단해진 거죠. 위에 많은 것들이 있다가. 근데 이거 벗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들뜨게 됩니다. 이 저 압력이, 그러니까 풍선을 바다 옆에서 조그맣게 불다가도 위에 올라오면 점점 커집니다. 이제 그 압력이 적어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거 들뜨게 되는데 들뜨는데 고체잖아요. 고체이기 때문에 어떤 크랙이 나냐면 화강암은 아까 그 뭐죠 그 현무암은 주상이라 그랬잖아요. 화강암은 이렇게 판상으로 들떠가지고 판상으로 균열이 일어나요. 판상전리라고 그럽니다. 중고등학교 때 시험에 현무암은 주상전리, 화강암은 판상전리 이렇게 배워요. 자, 근데 판상으로 이렇게 쪼개지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항상 여기에 수직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쉬워요. 수직으로 갈라지는 게. 엿자락도 이렇게 부러지는 게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가 이건 좀 입체적으로 제가 그리는 겁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네모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갈라져요. 이러면서 이 잘게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빙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여기다 이동했겠죠. 이동하면서 요 틈 사이로 뭐가 빠져나갈까요? 물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지금 요 다양한 모습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똑같은 화강암인데 이거하고 이 모습이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있던 것을 추적하면 그때가 해빙 때 뭐가 흘렀던 거기까지 물이 흘렀다는 거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저쪽에 리노나 이런 게